연촌이 거치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완동구제는 보존되어 오다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녹동소원에 봉화됐던 초상화를 봉헌하기도 했고, 시조 문성공 시양을 모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전국의 그 종중 대표들이 모여서 제사를 모시다가 1800년 무렵부터 종대로 불리게 됐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연초는 완동구제에서 이제 관란을 만나서 계유정난이 일어난 자초지정하고 이제 그 뒤에 상황을 다 들었고 했는데, 매우 분개했지만해도 70이 넘은 노인이 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70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붓을 들어서 쿠데타가 부당하다고 글을 쓰는 것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연촌이 지은 그 글이 훗날 역사적 사건하고 아주 비슷했기 때문에 결국은 연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걸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연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종 때 은퇴한 것도 당연히 계유정난이 일어날 거란 걸 알고 몸을 피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당시 수양대군은 이른바 황표종사로 왕권을 농락하고 있는 고명대신을 척살하고 정권을 빼앗았죠. 고대의 정권 탈취는 반드시 살상을 동반하죠. 고명대신들이 죽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고명대신들은 죽었으나 아직은 단종이 왕위의 이협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육신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계유정난에 반발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연촌이 일편야사를 짓게 된 이유는 그 계유정난이 부당하고 친구 김종서가 죽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계유정난 직후에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조정 대신들이 계유정난에 동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촌이 가만 생각해 볼 때 수양대군은 친동생 안평대군도 죽였는데 조카를 살려두겠습니까? 조카도 죽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수양대군을 동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다가 세종과 문종한테 고명까지 받은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일 건데 왜 거기에 동조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일편야사를 지은 거죠. 계유정난 직후에 모든 사람이 수양대군한테 동조하고 있을 때 관란은 배설을 버리고 낙향을 했고, 연초는 일편야사를 지어서 수양대군한테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그 잘못을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연촌과 모황의 충절이 사육신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연촌이 지은 일편야사를 배경으로 저술된 2차 저작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필제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하고 관란 원호가 지은 목유록입니다. 두 저작물은 중국 호남성 장사에 있는 그 상수라는 강변을 배경으로 항우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 미심이 등장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두 저술에 그렇게 등장을 해요. 연촌이 지은 일편야사를 전필제는 자양지 노필, 이렇게 부르죠. 자양하는 늙은이가 지은 글, 관란은 일편야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특히 전필제는 그 조의제문 말미에 가면은 자양하는 늙은이의 글을 따라가며 마음 설레며 공경하노라, 이렇게 자신이 인용한 원전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자양은 주자의 호로서 흔히 주자학의 대칭으로 사용됩니다. 추자의 저술 중에 그 조의제문이 참고문헌이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자양지 노필은 주자의 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주자학을 한 늙은 선배의 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전필제가 말하는 주자학자 늙은 선배는 바로 연촌인 것이죠.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조의제문은 그 전필제의 제자 김일손이 성종실록을 만들 때 그 사초에 넣었다가 무오사와의 피바람을 몰고 왔어요. 그리고 연촌이 지은 일편야사를 조의제문에서는 자양기 노필이라 불렀고 목유록에서는 일편야사라 불렀는데, 일편야사란 말은 황건의 역사 이야기 책이란 뜻이니까 그 연촌이 만든 책도 그 이야기 책이니까 뭐 그렇게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이야기 전개를 주로 그 목유록 중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목유록에서 일편야사라고도 불렀으니까 그냥 일편야사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관라는 연촌이 그 일편야사를 저술하는 현장 완동구지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그때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라는 일편야사의 최초 독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편야사를 배경으로 2차 저술 목유록을 지은 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편야사는 물론 목유록도 이게 임금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불온서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밖에 드러내서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암암리의 지식인들 사이에 숨겨가며 돌려 있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이제 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 사람들이 전부 너나 없이 자기 문제배라가 수록하고 야사에 포함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은 1451년 문종 1년 10월 29일 날 연천공은 예문관 직제학에서 은퇴해서 영암 영보촌으로 낙향을 했어요. 그리고 1452년 5월 14일 날 문종이 붕어를 하고 12살 어린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어린 왕이 되면은 그 모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모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보인, 김종서 등 그 고명대신들이 이른바 황표정사를 통해서 조정을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명대신들의 권력 독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수양대군이 1453년 10월 10일 날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등 고명대신하고 동생 안평대군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촌을 흠모해 오던 관라는 연촌처럼 낙향해서 수기철학이나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계유정난이 일어나니까 병을 핑계 삼아서 원주로 낙향을 했어요. 근데 영암에 거처하던 연촌은 계유정난 소식을 듣고 전주 완종구조로 옮겨와서 거처를 하면서 관란을 불러서 계유정난의 그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듣고 수양대군의 쿠데타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또 그 부당한 수양대군한테 동조하고 있는 집현전 학사들이나 조정 대신들이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중국 고원 때 초나라 역사를 인용을 해서 일편야사를 지었는 거죠. 그리고 1455년 4월 5일 날 연초는 완동구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전북 완주군 소양문 죽전리 분토동 주덕산에 묻혔어요. 근데 연촌이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6월 11일 날 수양대군은 단종을 상왕이라고 거짓으로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세조가 됐죠. 이른바 사육신을 비롯한 단종의 충신들은 1456년 6월 2일 날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모의를 하다 발각이 되었고 처형이 되는 이른바 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병자사화를 수습하고 난 세조는 또다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을 시켜서 영월로 유배를 했다가 1457년 10월 21일 날 자살로 위장해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10월 말 경상도 성주에서
단종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필제 김종직은 일편야사를 인용해서 조의제문을 지었어요. 관라는 단종이 사망하자 영월로 가서 토굴에서 3년상을 치룬 다음에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면서 몽유록을 짓고 1463년 10월 3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연촌이 돌아가신 뒤에 그 조선 역사가 일편야사에서 묘사된 그 줄거리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대로 돌아가니까 일편야사를 읽은 독자들은 연촌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종때 은퇴를 계유정난이 미리 일어날 거란 걸 미리 알고 대피한 명철보신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촌이 미래를 예측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편야사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줄거리가 그 뒤에 일어난 역사하고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연촌이 미래를 예측을 했다, 예언했다 이렇게 알게 된 거고, 일편야사는 예언서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